어리바리한 신입 시절 동기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 운 좋게 승진이 남편 동훈보다 빨랐지만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기뻐해줬다. 그렇게 4년 달콤한 신혼을 보내며 우린 서로에게 더욱 집중했으며 결혼 전 약속대로 딩크족으로 행복한 부부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나 없어도 되겠어? 퇴근 후 파처럼 꾸며둔 베란다 의자에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 중이다. 언제나 붙어있던 당신이 없으며 아주 많이 허전할 거야. 하지만 조건도 당신 커리어를 위해서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진심 가득한 조언에 감동한 서아는 또 한 번 동훈에게 반하는 중이다. 사랑해. 갑자기? 응. 어쩜 우리 자기는 말도 이렇게 이쁘게 하지? 사람 설레게. 쪽. 서아가 동훈의 입술에 진하게 입을 맞췄다. 그에 싫지 않았던 동훈 역시 서아의 입술을 삼키듯 진한 키스를 퍼부었다. 눈빛이 엉키며 말하지 않아도 뭘 원하는지 알고 있는 두 사람은 서로의 입술을 더욱 깊게 머금고 놓아주기를 반복했다. 언제부턴가 울려대고 있던 핸드폰의 벨소리, 하지만 두 사람을 막을 수 없을 듯했다. 하지만 끈질기게 계속되는 벨소리에 결국 두 사람의 이성이 동시에 돌아와 울리는 핸드폰을 바라봤다. 받자. 저 정도로 울리는 거면 작은 일은 아닐 것 같으니까? 동시에 울리는 핸드폰 벨소리를 모른 척할 수 없어 결국 나누던 사랑까지 멈춘 두 사람이 핸드폰을 받아들었다. 네. 지금 갈게요. 내일이면 드디어 빛을 볼 프로젝트가 유출이 의심된다는 다급한 전화였다. 두 사람이 함께 추진하던 프로젝트라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5분 대기조라도 되는 듯 단숨에 옷을 꺼내 입고 집을 나섰다. 내가 운전할게. 아? 차키? 동훈이 차키를 떠올렸을 때 서아는 손에 든 차키를 살짝 흔들어 보이곤 이제 막 도착한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타. 서아의 빠른 행동력에 감탄도 잠시 동훈은 이내 걱정이 스쳤다. 내가 당신 없이도 잘 버틸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뭐가 모자라서 솔직히 내가 걱정이지. 당신도 없는 새로운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냥 하는 말이 아닌 진심이기에 동훈은 서아의 손을 힘주어 잡았고 맞잡은 서아 역시 동훈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1년을 넘게 준비한 프로젝트가 어그러질 수도 있는 지금 이 순간 서로가 있어 너무나 든든했다. 결국 프로젝트는 무사히 발표했고 서아는 환대 속에서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성공했다. 그렇게 1년 서로를 응원하던 두 사람은 각각 부장과 과장으로 승진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몫을 톡톡히 해나가고 있었다. 오늘은 모처럼 일찍 퇴근 후 데이트. 동훈이 서아의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자기. 동훈을 발견한 서아가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다 멈칫했다. 동훈의 시선을 따라간 곳엔 단란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다다른 시선의 끝엔 귀여운 아이가 있었다. 자기야. 더 밝은 목소리로 동훈을 부르며 팔짱을 낀 서아를 바라보는 동훈과 모처럼 즐기는 데이트를 사소한 것들로 망치고 싶지 않았다. 우리 뭐 먹을까? 내가 예약해뒀지? 갈까? 동훈이 예약한 레스토랑에 마주 앉아 즐거운 대화를 이어가던 중 서아는 아까부터 시선이 딴 곳을 향해 있는 동훈을 의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아는 끝까지 모른 척하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말이야. 서아가 즐거운 듯 얘기를 이어갔지만 동훈은 결국 마시던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서아의 얘기도 동시에 끊어졌다. 우리도 아이 한 명 낳는 건 어때? 올 것이 온 것처럼 그 순간 서아의 심장이 크게 내려앉는 듯 했다. 응? 아이? 동훈의 시선은 저만치 떨어진 곳에 4-5살로 보이는 아이를 향해 있었다. 아이 없이도 괜찮다고 내가 먼저 말했던 거 기억하는데 요즘 우리 사이에 당신이랑 날 반반 닮은 아이 하나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당신은 어때? 최근 몇 달 전부터 조짐은 있어 왔다. 동료 아이의 돌잔치며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다 마주치게 되는 아이들까지 요즘 동훈의 시선이 머무는 곳엔 죄다 아이들이 있었다. 아, 미안. 내가 괜한 소리를 해선. 어떻게 반응해야 좋을지 몰랐던 서아의 표정이 굳어있자 동훈이 서둘러 꺼낸 대화 내용을 수습하려 했다. 이 집 음식 맛있다. 그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는 얼굴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동훈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생각해볼게. 낳을 거면 더 늦기 전에 낳는 게 좋을 테니까.
놀란 눈이 된 채 말을 잇지 못하는 동훈과 눈이 마주치자 괜히 미안한 생각이 들고 말았다. 미안. 갑작스러운 사과에 놀란 듯 동훈은 두 손을 크게 흔들어 보이는 동시에 고개까지 좌우로 흔들어댔다. 미안한 걸로 따지면 내가 더 미안하지. 당신이 왜? 그래도 고마워. 생각해본다는 말이라도. 정말 고마워하는 동훈의 모습에 서아의 코끝이 시큰거렸다. 그렇게 또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과장이 된 후 동훈은 더욱 일이 많아진 듯 했고 그 바람에 아이 얘기는 쏙 들어간 지 올해로 출장에 야근까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출장을 간 동훈이 아침부터 전화에 잠든 서아를 깨웠다. 이제 일어났어? 미안 내가 깨웠다. 그치? 아니. 나도 지금 일어나려고 했어. 출근 중? 이제 나가려고. 몸은? 어젯밤 통화 중 몸이 안 좋다고 얘기했던 걸 기억하고 동훈이 먼저 물어왔다.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안 그래도 반차 쓰고 병원에 가보려고 예약해뒀어. 그럼 병원 다녀와서 전화해줘. 걱정되니까? 늦었다. 이만 끊을게. 다급하게 끊긴 통화. 서아는 바쁜 와중에도 자신을 걱정하는 동훈이 너무 보고 싶었다. 보고 싶다 우리 신랑. 산부인과를 예약해둔 서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긴장한 모습으로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최서아 씨. 네. 자신을 부르는 간호사의 부름에 놀란 토끼 눈으로 자리에서 일어난 서아는 진료실로 걸어 들어갔다. 축하합니다. 임신 8주입니다. 순간 두 눈에 눈물이 차오르고 동훈밖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었다. 그 모습에 의사가 티슈 몇 장을 뽑아 서아에게 건네며 다정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다음번엔 남편분이랑 함께 오세요. 아기 모습 함께 보셔야죠. 네. 진료실을 나서는 순간 당장이라도 동훈에게 전화를 걸어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지만 퇴근 후 직접 전해주고 싶어 핸드폰을 주머니에 도로 밀어 넣었다. 아가야. 집에 가자. 아직 실감은 나지 않았지만 가만히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미소를 짓던 서아는 또 다른 시작을 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버스를 탈까 잠깐 생각했지만 오늘은 택시를 타야겠다 생각했다. 적당한 곳에 서서 손을 흔들며 택시를 잡고 이제 막 타려고 뒷문을 연 그 순간 서아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듯 심하게 미간을 찌푸린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